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이 미국의 반도체 중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핵심은 뭐다?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예상 이상의 폭등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반도체 좋구나. 근데 여기랑 같이 비례해서 실적이 맞춰지는 이 종목은 누구다? 엔비디아 막 이런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다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욱더 갈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이 이 뉴욕 증시 하루에 상승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게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전주 대비 줄어들면서 실업자가 생각보다 적네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2분기 GDP 확정치가 나오게 되었는데 3.0% 나오면서 야, 이전에 있는 1분기의 1.6보다 확실하게 급증을 하는 모습이 보여줬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보통 2.0을 목표로 가는데 3.0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현재 미국의 재무장관인 옐런 의장, 이제 옐런 장관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연착륙을 향한 궤도에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 궤도가 유지된다면 금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립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페드 내선 금리가 더 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는 듯하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속도가 일단 경기가 좋으니까 조금 조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맞춰갈 수 있겠죠. 했을 때 현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뭐다? 내년 중반까지 25bp씩 꾸준하게 금리 인하. 그래서 벌써 뭐 내년 중순에 3% 아래까지 갈 것이다마는 이런 얘기까지 막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생각 이상으로 좋은 파동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증시도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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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습 나타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특별한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또 일정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 하는지 이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국제 유가는 WTI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67.67달러. 요즘 이거 앞뒤 맞추는 게 유행인가 봐요. 얼마 전에 6969더니 이번엔 6767. 그래서 마이너스 2.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좀 좋은 부분이 뭐가 있나 살펴보면 최근에 중국 인민은행부터 해서 주요 중국의 플레이어들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경기 부양책 곧 시작을 할 것이다 예고를 했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 확 하고 올라오면서 홍콩 증시, 중국 증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부동산을 살려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다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는 시장 전체가 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중국의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았던 기업은 여기에 직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처음에 봤던 마이크론의 실적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도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반등도 노려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이제 LCD는 포기하고 OLED에 집중하려는 한국 업체들의 움직임이 거의 100% 확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LG 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을 2조에 매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무기로 투자하는 움직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즘 OLED 장비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공장을 세팅한다는 건 이제 다시 부지 확보하고 장비를 밀어넣는 것부터 시작이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삼성과 LG의 협력을 통해서 중국 업체들을 견제한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 기대감, 수혜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멈추지 않아요. 현대차 그룹 전구체 없는 양극재 기술 개발하려고 한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뭔데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양극재를 만드는데요.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 패스하는 것만 하더라도 양극재의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전구체 생산으로 상장을 했던 뭐 에코 머티리얼즈 막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또 난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하시고 그냥 양극재 쪽에 특화가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좀 벗어나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그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전구치 필요 없다네 라는 이야기 들려오게 되면은 이 관련으로 상장한 기업들은 아예 실적 자체가 확 날아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로봇은 지금 이 순간에도 투자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쪽 보시면 좋고, SMR 역시도 수출 청신호 켜졌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여기에 미리미리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특히나 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고,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겨울엔 많이 추울 거라고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추우니까 당연히 천연가스는 물론이거니와 이 더운 부분에 다시 막 롱패딩처럼 너무 추워서 입는 그런 옷들 있잖아요. 이에 대한 수요가 또 한 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이 관련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월 27일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올려놓고 있으니까 보고 야 이거 만족스럽네. 딱 하나, 따봉 하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곤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을 함께 본다면 예감도 계속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핵심 저항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어떤 것들이 쌓여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게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꼽히고 있죠.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심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AI가 조금 거품기가 있어가지고 투자가 덜해질 수 있다?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 미국의 반도체 업체 실적 발표되고서 어떻게 되었죠? 엄청 급등 나왔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우였다라는 게 여기서 한번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가 많이 팔리는 만큼 데이터 센터는 더욱더 많이 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기에 원전으로 직격으로 수혜를 받는다? 그럼 얘는 지금 호재가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원전선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형 SMR 설계가 인가받았다. 이야기 들려오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수출 본격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것도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국산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우리가 버는 돈은 좀 나눠줘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번에 어떤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다.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4년의 연구 끝에 MMIS 디지털 트윈 개발 성공. 그러니까 이 모니터링, 조작, 실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한국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비용이 꽤 나갔었는데 이걸 줄일 수 있게 된다. 요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나가는 고정비가 점점 줄어들고 이익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는 게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걸 자연스럽게 호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 가격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좋은 것들이 쌓여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게 하락 자체는 또 막아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현재 위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어떤 걸 봐야 된다? 수급. 이들의 수급에 따라서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잡힐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상황이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외국인 언제 들어오는지 보자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가 훨씬 많고 매도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긴 해야 되겠지만 확정치 나오고 매도가 이전보다 확연히 적은 모습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하게 된다면,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기대값이 더욱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요 저항 정도는 어느 순간 훅 하고 뚫어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 위에서 버티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린 21,000원이 1차 목표 구간이다. 왜? 여기에 물려있는 개미들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까워지면 한 번은 여기 있는 사람이 본전을 생각하고 매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소화 안 끝나면요, 네,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소화를 끝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기 위해서 소화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현재 위치에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는데, 요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호재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 일단 21선 위가 베스트이긴 한데 떨어지더라도 여기 481, 241 여기 이탈 안 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재와 함께 6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위에서 버틴다는 가정하에 1차 목표는 21,000원 언저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는 여기를 소화 끝냈다. 그러면 23,500원 아래까지 수월하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쭉 보시면 이거 저는 여러분들 방향 잡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